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72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분경매 두 가지 기둥, 소송과 협상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할 건데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 D편에 박스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5가지,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5가지, 5+5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소송과 관련된 프로세스, 1차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한 번 내지 2번 정도 내용증명 발송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이 돈, 머니에 관련된 이러한 보전 처분인 가압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프로세스로 풀어가는 거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물 분할 소송이 또 한 세트로 해서 5가지의 이런 소송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요. 일단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 공유물 분할 소송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건데요. 이 가처분은 우리 실생활에서 또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가처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실전반 제자분이 이번에 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가처분을 해야 될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했던 것과 같이 가처분을 인용받았는데요. 이런 어떤 과정과 또 보정을 받아서 하는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보정을 받을 때가 많고요. 가처분은 인용보다는 또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각하 내지는 기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가처분 신청하면 인용이 돼 가지고요. 가처분이 이 상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무조건 해서 그냥 가처분이 인용돼 가지고 등재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가지 협상의 오법칙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시옷, 이응, 지읒, 치읒2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옷이 상급자 법칙, 그리고 이응이 엄살 부리기, 지읒이 질문하기, 그리고 치읒이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러한 5가지의 프로세스로 소송과 협상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부하기에 앞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열흘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실전반 제자분이 이 공부를 하다가 본인이 집안에 이러한 그 가처분을 해야 될 사안이 나왔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아무튼 집안에 이러한 그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부동산에 가처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한테는 문의하기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뭐 가압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메일로 온 거를 잘 살펴보니까 가압류 하는 게 아닙니다. 가압류는 물론 금전에 관해서 부동산에 이러한 그 거래가 있었는데요. 서로 거래하면서 등기부등본에 이 A, B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이제 제자분께 B라고 하고요. A라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서 등기부등본에 B는 올리지 않고 A 이름으로 명의 신탁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그 A 이름으로 전체가 실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지만 여기에 2분의 1, 지금은 여기 보시면 5분의 1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5명이 한 팀인데 복잡하니까 제가 A, B로만 설명합니다. 여기에 2분의 1은 내 거다라고 할 때 이 A라는 사람이 이걸 나중에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계약서는 없고요. 서로 확인서라 그래가지고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A4 용지에. 그래가지고 서로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어떻게 나눈다 이런 것까지 있는 상태에서 A가 이 B가 등기를 2분의 1 지분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B가 돈을 A한테 건네줬습니다. 많은 금액을 이제 건네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묵묵부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하시다 보면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가지고 해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문의 올 때는 가압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선생님 가압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을 B가 A한테 건네줬기 때문에. 그래서 돈 문제로 생각하고 이 돈을 달래는 문제면 가압류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B가 원하는 것은 A의 이 전체 소유권이 돼 있는 것 중에 2분의 1 내 지분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해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돈으로 달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실 때는 가처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가처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맨 처음에 가압류한다 그래서 제가 가압류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러한 청구 취지, 신청 취지가 있는데 취지가 결국은 이 소유권을 A한테 분리받아서 지분으로 이렇게 등재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돈이 주고받았지만은 권리를 주장하는 가처분이라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내용 증명을 아까 프로세스에 있는 것 같죠.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실 때는요. 기한을 여기다 명시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몇 월 며칠까지 답을 해달라는 이렇게 기한을 넣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 증명 발송하실 때는 꼭 기한을 적어 놓으셔서 며칠까지 답을 달라는 내용을 했는데 상대방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을 기반으로 하고 아까 메모 형식의 이런 사인을 해놓은 확인서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그 증거물로 해가지고요. 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한 겁니다. 물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요, 변론에 참석하고 재판하러 이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서류 심사를 하는 거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단독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 채무자라고 하고요. 신청을 했더니 열흘 정도 지나서 보통은 한 3일 내지 5일이면은 연락이 오는데요. 요번 같은 경우에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 이 신청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법원에 몇 번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늦느냐 좀 독촉을 했는데 지금 사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라는 이런 답을 받은 거예요. 보통은 한 5일, 빠르면 3일이면은 이렇게 그 담보 명령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열흘이 지나가지고요. 이 보정 명령이 나왔습니다. 보정 명령이란 거는 결국 또 얘기하지만요. 보정 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이 보정만 해결이 되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해 주겠다 이런 사인입니다. 어떤 보정 명령은요. 이 보정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심각하게 보정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포기하셔야 돼요. 보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여기 우리 흥결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요.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5분의 1 지분에 관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 5분의 1 지분 누구누구 홍길동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가처분할 지분하고 콜론을 딱 하시고 이름 홍길동의 지분 5분의 1 가처분할 지분이 홍길동의 지분 5분의 1이라는 별지 목록에 안 한 거 하나 때문에 이제 보정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거죠. 이 가처분할 지분 홍길동의 5분의 1 지분 이렇게 이름하고 지분 5분의 1을 써주기만 하면은 이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보정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 보정만 해결된다면 바로 인용해 주겠다는 어떻게 보면 판사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안에 흥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날 왔어요. 3일이면 오늘이 지금 5일이니까 그저께 왔죠. 어제 바로 보정 넣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자마자 또 이 진행사항 보시면요. 담보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보명령
월요일 날 하게 되면요. 아마 수요일 날쯤, 다음 주 수요일 날쯤 등기부등본에 상대방 그 지분에 부동산 처분지 가처분이 딱 올라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 물건을 소유하거나 또 뭐 그 대출을 받거나 이런 어떤 경우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본안 소송을 하셔야 돼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상대방의 이 소유권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매매, 임대, 또 근저당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딱 처분금지 가처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소유권 등기 청구에서 내 지분 5분의 1을 소유권을 이 등기부등본에 올려달라는 소유권 등기 이렇게 그 올려달라는 청구해소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본안 소송이고요. 지금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한 게 보존처분이라고 이제 법률적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정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정서,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 채무자. 위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아니고 이게 이제 채권자인데 좀 우리 제자분이 잘못 쓰신 거예요. 저도 이걸 체크해 주면서 이 원고를 못 봤는데 관계없습니다. 위에 채권자, 채무자를 써서 위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22년 11월 3일 보정명령에 따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그리고 별지 목록을 제출하는 거예요. 이런 보정서가 와가지고 제출할 때는요, 형식을 갖추셔야 돼요. 그냥 별지 목록만 고쳐가지고 탁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보정서를 양식을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첨부 서류로 해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첨부 서류는 이런 겁니다. 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이쪽에 보면 별지 목록이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분이 지금 두 개예요. 대지하고 대지가 약 한 300평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이 하나 있는데요. 전은 한 400평 되는 아주 그 작지 않은 이런 물건이고요. 지금 이런 게 그 주소 보시면 알겠지만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꽤 나가는 물건입니다. 이런 우리가 지분 경매에서 소송을 배우시다 보면요. 본인들 집안에 있는 문제들 이렇게 셀프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인데요. 여기 우리 실전반 오셔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소송을 원래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을 알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어디서 돈 못 받고 거래하면서 못 받았던 거 금전 청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본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이러한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다 하나씩 이 기본을 배워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가처분할 지분, 홍길동의 5분의 1 지분 이렇게 콜론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원래 아무 얘기 없이 이 두 주소만 썼던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가처분할 지분, 홍길동의 5분의 1 지분 이런 표시를 해주는 보정을 해준 겁니다. 아주 간단한 보정이 나와서 럭키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바로 이걸 했더니 그 다음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온 겁니다. 아까 3일날 보정 나왔죠? 보정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냥 제출하니까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담보 제공 명령이 11월 4일 날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판사하고 이름이 딱 있습니다. 판사님이 담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얼마를 낼지는 판사님의 재량입니다. 사건 보시는 것 같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주소가 쭉 나와 있고요.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7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여기까지 하면 이거의 현금 공탁이고요. 뒤에 아무 말 없으면 바로 700만 원의 현금을 공탁하셔야 돼요. 그런데 좋은 케이스예요. 이건 아주 럭키하고 좋은 케이스인데 꼭 무조건 이렇게 그 지급 보증 위탁 계약 서울보증보험에서 이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한마디로 보증서를 서울보증보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증서 끊어주는 게 서울보증보험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주 독점하는 데고요. 이 지급보증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 700만 원 정도 되면 한 2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700만 원 현금 안 넣고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해서
지급보증 위탁계약, 보증보험 증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증보험 들라 그러면요, 일단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신용불량자거나 이런 그 신용이 없는 사람은 보증보험 위탁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없는 분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하시면서 지급보증 위탁계약, 보증보험 증권으로 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판사님한테 얘기해도 이 담보 제공 명령을 가져가면 서울보증보험 이 대리점에서 신용조회를 해봅니다. 물론 이 처분금지 가처분 때문에 상대방 채무자한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기면 내가 이 보증보험 공탁한 금액 갖고 채권자가 물어줘야 돼요. 이거를 안 물어줬을 때 서울보증보험에서 그 금액을 물어주고요.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바로 이러한 보증보험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채권자가 일단은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불량이 됐거나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서울보증보험 대리점에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로 하시는 건데요. 전화로 안내 받은 후에 그분들이 가르쳐 줘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진행하게 된 프로세스대로 진행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또 이렇게 그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공유물 분할 소송하기 전에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이 소송의 프로세스로 가르쳐 드렸는데요. 우리 실전반에 있는 제자분들은 대부분이 본인들의 이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어떤 그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건을 방치해 놨다가 리갈 마인드, 법적인 이러한 그 사고가 생긴 이후에 내가 스스로 해봐도 이런 그 지분경매 물건 말고도 실전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면서 받지 못했던 돈, 또 빌려줬는데 못 받은 돈, 이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하는 사건도 있고요. 그동안 우리 이 실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많이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물론 이런 도와드리는 거 뭐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 스스로 하셔가지고 이런 글을 쓰시고 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거 만드는 것도요, 제가 뭐 만들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카톡이라든가 메일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제가 줍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요 실전반에 선배들이 썼던 이런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보내드리면서 이걸 수정하고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해가지고 인용받을 때까지 옆에서 코치를 해주고 제가 컨설팅을 해주고 또 이렇게 리딩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칭도 해주고 해서 리갈 마인드가 생겨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개월 실전반 과정이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강할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5115-2468번으로 문자로 먼저 문의해 주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또 상담을 해드립니다. 소송과 협상 기술을 배울 수 있고요. 실제 물건 갖고 제가 풀어드립니다. 어떤 물건을 낙찰받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고르는 요령이라든가 고를 수 있는 이런 그 기술들을 전수해 드리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로 수강하고요. 교육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셀프로 할 수 있는 또 노하우, 특급 협상 기술, 그리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도록 멘토링도 해드리고요. 이런 그 채권 관리, 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고요. 6개월 교육비가 400만 원입니다.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하셔도 되고요. 우리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이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6개월 과정으로 아주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실전반에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